2차시 우리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 통합 탐구 과정 빼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통합적 탐구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귀납적 탐구 과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를 비교 설명할 수 있다. 본인의 연구 주제에 적용된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 과학 탐구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 탐구 활동 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적 탐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 과정을 선택할 것이고 그 탐구 과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귀납적 탐구 과정입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어, 자, 귀납적 탐구 과정은요, 자연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해내는 탐구 방법입니다.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할 때 주로 이용하며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여러분들 핀치세 얘기를 한번 했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가 어디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군도가 뭐예요? 섬들의 무리라는 거죠. 음. A섬, B섬, C섬, D섬, E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우연히 섬에 갔는데 이 섬에는 핀치새들이 살고 있더란 얘기예요. 핀치새들이. 그런데 자, 우연찮게 발견한 이 핀치새가 A섬에도 있고 B섬에도 있고 C섬도 있고 C, D, E섬이 다 있었는데 A섬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과 B, C, D, E섬의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것을 관찰했어요. 어? 왜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를까? 똑같은 핀치새인데 왜 부리 모양이 다 다를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섬의 특징들도 한번 보고요. 각 섬이 뭐 높은 높게 솟구친 섬도 있고 낮은 섬도 있고 뭐 이렇게 더 볼까요? 보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어 봤더니 핀치새가 먹는 먹이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뭐 잠, 그, 핀치새가 각 A섬에 있는 핀치새들이 자는 것도 보고 먹이도 보고 막 이렇게 봤더니 각 섬들마다 핀치새가 먹는 먹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섬의 핀치새는 열매를 먹고 B섬의 핀치새는 벌레를 먹고 어, 뭐 C섬의 핀치새는 뭐 낙엽을 뭐 잎을 먹고 이런 식으로 먹이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핀치새의 부리는 먹이를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형태로 변화가 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부리 모양이 다 다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서 뭐 이 핀치새들이 자는 집도 한번 보고 먹이도 보고 그죠? 쭉쭉쭉쭉 내가 어떻게 탐구할 것인지를 보고 자료를 정리하죠. 그래서 종합 분석해서 결과를 정리하고 해석을 했는데 결론이 도출됐는데 내가 한 거에서 약간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다시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가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먹이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부리로 바뀌었구나 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과정 같은 경우는요. 귀납적 탐구 과정 같은 경우는 아주 과거에 있거나 아주 내가 알기 어려운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진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연역적 탐구 과정입니다. 자, 연역적 탐구 과정은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답, 이걸 뭐라 그래요? 가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설은 확실한 참이 아니죠. 참이 될 수 있는 참이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설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내가 자료를 찾아보고 가장 이게 만족한 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선행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고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 도출하고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탐구 과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해요. 똑같습니다. 귀납적 탐구 과정도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돼요? 선행이나 다양한 사전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가설에 맞는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나오죠? 결과 정리 및 해설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더니 내가 세운 가설이 맞으면 그걸 일반화시키면 돼요. 근데 내가 세운 가설이 맞지 않으면 다시 재가설 설정을 해서 다시 똑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볼게요. 관찰 및 문제인식,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왜?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어, 나무도막을 끌고 가는데, 내가 이 나무도막을 끌고 가는데, 힘이 다르게 들더라는 거야. 그죠? 어, 이 직사각형의 나무도막을 끌고 가는데, 힘이 다르게 들더라는 거야. 이해가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얘를 넓적한 부분에 얘가 넓은 부분이라서 힘이 더 많이 들었는가? 그러면 내가 좁은 부분을 들고 요는 똑같은 물체를 좁은 부분으로 들고 가면 힘이 적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접촉 면적이 마찰력에 영향을 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 가설이 옳은지 그런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자, 접촉 면적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실험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걸 탐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나는 접촉 면적이 마찰력을 다르게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만 다르게 해야 돼요? 접촉 면적이 마찰력을 다르게 할 거니까 나는 실험을 할 때 뭐를 바꿔줘야 돼요? 접촉 면적을 달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실험을 할 때 변인이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독립변이는 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독립변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작변인. 조작이 뭐예요? 내가 임의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접촉 면적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내가 실험을 할 때는 접촉 면적이 넓은 부분과 접촉 면적이 좁은 부분으로 해서 실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조작변, 접촉 면적은 조작변이 돼야 되고, 자, 통제변이는 뭐죠? 실험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나무도막하고 접촉하는 이 면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는 부분에 나무도막이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도 똑같아야 되고요. 알겠어요? 그걸 통제변인이라 그러고 변화시켜주는 건 조작변이죠. 그럼 종속변이 뭐냐? 요거죠. 마찰력이죠. 접촉 면적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진다. 이거죠. 요게 종속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y equal 2x입니다. 라고 했을 때 2라는 값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통제 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x라고 하는 것은 뭐죠? 조작 변이라고 보면 돼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값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정리 및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접촉 면적을 넓게 했을 때 마찰력과 접촉 면적을 좁게 했을 때 마찰력을 측정해서 그걸 힘에 대한 힘 시간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어때요? 만약에 넓을 때와 좁을 때가 달라요. 그러면 아, 접촉 면적이 마찰력에 영향을 주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 마찰력이 똑같았어요. 그럼 뭐죠? 접촉 면적은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접촉 면적은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대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접촉 면적이 아니니까 뭘까? 다시 가서 제값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 정리 및 해석은 탐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여 경향성과 규칙성을 찾는 거고요. 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을 근거로 가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편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만약 결론과 가설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설정해야 돼서 재가설 설정해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더니 맞다. 그러면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표면의 그칠기가 영향을 준다. 라고 세워놓고 했더니 마찰력이 다르더라. 그러면 표면의 그칠기는
마찰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찰 개수라고 하죠. 가설이 성립하면 다른 현상이나 경우에 적용했을 때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학설로 일반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3일 날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뭐 하겠어요? 이제 문제 인식.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찾는 거죠. 그죠? 주제를 찾아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귀납적을 쓸 건지 연역적을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연역적을 할 거면 가설을 설정, 여러분들이 선행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타당한 가설을 설정한 대로 탐구 설계를 하고 탐구 수행을 한 다음에 결과 정리 및 해석을 해서 결론 도출내서 일반화시키든지. 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귀납적 탐구 과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측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음. 다양한 관찰 자료, 관측 자료, 관찰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다음 어떻게 진행해 갈 건지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하는데 8월 초까지는 수행평가를 두 개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하나를 내고 7월 달에 하나를 내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수행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라 그랬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 계약하고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